그럼 이혼 안 한 너는 성공한 거니? 내가 실패한 원인을 나한테서 찾지 않아요. 외로워 죽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잘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내 상태가 지금 맛이 갔어. 왜 그러겠어요? 나한테 뽑아먹을 게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제 나를 등쳐먹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요, 사기를 당한 사람이 또 사기를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어떤 사례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자,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혼을 했어. 근데 다시 재혼을 한 거예요. 근데 다시 이혼을 하는, 그러니까 재혼 이혼인 경우,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혼을 했어요. 혼자예요. 재혼을 하진 않았어. 근데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한테 여러 가지 핍박을 받는,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혼을 안 했어. 근데 가정이 불화가 있어. 파탄 났단 말이에요. 서로 부부간에. 근데 이혼은 차마 하지 못했고, 근데 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만나는 사람이 이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종교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심리 상담사일 수도 있고, 그냥 어떤 사적인 친구일 수도 있고, 동성 친구일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사람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경우에서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다들 실패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재혼, 이혼하신 분 실패죠. 여러분, 이혼은 실패예요. 결혼 생활에서 실패한 거 맞잖아요. 그리고 이혼을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실패한 거죠. 그 다음에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가정에 불화가 있어서 부부관계가 파탄이 난 상황, 그것도 역시 실패죠. 주변으로부터 실패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그것을 이혼의 낙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싫어서 이혼을 안 했을 뿐이지 나도 실패한 거예요. 그죠? 이혼이 실패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혼 안 한 너는 성공한 거니? 라고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우리 모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정의 형태가 아니면은 모든 건 다 실패인 거예요. 이혼을 했든 안 했든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사례의 공통점은요, 다 실패를 한 사람들이에요. 다 실패를 경험했어요. 물론 실패라는 게, 제가 지금 이혼을 예로 들었지만 이혼만 실패는 아니에요. 다른 것도 실패예요. 시험에 떨어졌어. 아니면은 회사가 망했어. 그런 것도 다 실패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포함이 돼요. 그런 실패를 맛본 상태야 첫 번째 공통점.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요, 내가 실패한 원인을 나한테서 찾지 않아요. 어디서 찾아요? 상대방에서 찾거나 환경에서 찾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혼인 경우에 내가 나의 결혼 생활에 이렇게 실패한 이유는 왜 그래? 쟤 때문이야. 제가 뭘 해서 그래. 제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야. 제가 무리하게 주식 투자를 해서 이렇게 됐어. 내 말 안 듣고. 그리고 시부모님 때문이야. 아니면 처갓집 식구들 때문이야. 이상하게 부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쪽 상대방의 가족들한테 징후가 막 쌓여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탓을, 우리 결혼 관계가 파탄난 거는 저 사람들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양심이 있는 분은 그래 나도 잘못하긴 했지 하지만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주된 책임은 상대방한테 있다고 보는 사람들, 그리고 나도 이건 잘못했지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공통점이 어떻게 돼요?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두 번째, 그 실패의 원인을 상대방에서 찾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냐면요, 외로움을 느껴요. 외로워 죽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잘 될 것 같은 생각을 해요. 내가 첫 번째 결혼은 실패했지만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잘못이 있었던 거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내가 결혼 생활을 잘 할 것 같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희망, 헛된 희망,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쉽게 재혼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재혼까지 안 가더라도 어떤 연인을, 이성을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 이성이 아니더라도 환경이 바뀌면 다시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에서 동성 친구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상담자를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무속인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람들한테 의탁해요. 의존해요. 나의 외로움을,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누구나 외로워요. 그리고 그 외로움은 나만이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고 했죠. 내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혼자 있어서 외롭다고 착각을 하고 막 주변에 누구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내 옆에. 근데
내가 혼자 에너지가 없는 사람인데 누가 내 옆에 있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내 옆에 누가 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해줘.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사기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나도 내 옆에 좋은 사람을 두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했어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도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 상태가 지금 맛이 갔어. 근데 제가 내 옆에 막 있어주네?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러겠어요? 나한테 뽑아먹을 게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성이야. 만약에 이성이야. 제비일 수도 있고 꽃뱀일 수도 있죠. 이성이 내 주변에 어슬렁거리면서 이제 나를 등쳐먹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그게 저 사람이 뛰어난 사기꾼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나 지금 정신 나갔어요. 나 정신줄 났어요.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혼자서 못 살아요. 그런 이야기를 온 몸으로 표현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나쁜 놈이 있다면 그냥 여러분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줘도 여러분이 그냥 훅 넘어가요. 여러분이 어떤 친구가 있어.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막 하소연을 해. 그리고 너무 힘들어. 나는 이제 선택이란 걸 못하겠어. 너무 외로워.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다가 그 이성 친구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걸 막 듣기 시작해요. 나는 아무런 판단 능력이 없고 내 친구가 말해주는 것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만약에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가 내 말을 이렇게 잘 듣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가 지금 정신줄을 놨구나. 그럼 어떻게 그럼 나도 좀 얘를 좀 이용해 봐야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지 않을 애였는데 나는 지금 정신이 없어요 라고 온몸으로 표현을 하는 걸 보고 얘가 이제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얘도. 그래서 조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걸 다 주죠. 없는 돈도 만들어서 막 갖다 주죠. 근데 나는 그럴수록 얘한테 더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내가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지 자기한테 점점 의존하게 만들지 않거든요. 만약에 내가 어떤 심리상담사를 만났어.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나의 상황을 너무 잘 이해하고 너무 많은 조언을 해줘. 그래서 내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 근데 나는 이 사람한테 계속 의존하고 있네? 심리상담을 계속 받고 있네, 몇 년을? 그럴수록 나는 점점 내 생각을 못하게 되고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기꾼일 확률이 매우 높죠.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한 사람이 계속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오로지 이거 하나뿐이에요. 뭐예요? 실패를 했는데 그 원인을 상대방에서 찾는 사람. 그러면 실패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패를 했을 때는요, 그 원인을 나한테서 찾아야 돼요. 원인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몰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 그리고 결혼을 했으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볼 줄도 모르죠, 당연히.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알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리를 몰라요. 사리가 뭔지 몰라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 원인은 다 나한테 비롯한 것이지 쟤한테 비롯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실패했어. 그러면 그 원인을 나한테 찾으면 내가 이제 다시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거를 공부를 해야죠. 나를 알고 사리를 공부하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실패로 인한 외로움에 나를 또 싼 값에 팔아넘겨. 이제는 더 싼 값에 팔아넘기는 거예요. 내가 결혼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돈을 받았어. 근데 이번에는 50에 팔아넘기는 거예요, 나를. 그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인생은 복구하기가 어렵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내가 실패했다. 인간관계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재혼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면은요, 잠깐 멈추시고요. 원인을 나한테서 찾으세요. 나한테 있어요.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알고, 사리를 알고,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 이제 뭘 해야 돼요? 뭘 공부해야 돼요? 아류 논어를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외로움은 실패하면 외롭죠. 근데 여러분의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외로운가? 내가 나를 모르니까 외로운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요, 외롭지 않아요. 제발 여러분의 시선을 옆에 두지 말고요, 내 내면으로 돌리세요. 내 시선을 내 내면으로 돌리기 위한 도구가 바로 아류노노예요. 소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의 내면을 탐구하라고 했어요. 미지의 세계예요, 미지의 세계. 그 어떤 탐험가도 탐험해보지 않은 내 내면을 탐험해라. 그리고 신대륙을 발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신대륙을 발견하게 하는 지도가 뭐냐? 그게 바로 아류노노예요. 아류노노는 사기가 아닙니다. 아류노노는 사기꾼과 달라서 아류노노를 공부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강해지게 될 거예요. 사기꾼은 여러분이 사기꾼에게 계속 의존하게 만들지만 아류노노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류노노를 지도 삼아 여러분의 내면을 탐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는 사기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고요. 나쁜 놈과 관계를 끊게 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기원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내 주변에 파리떼가 꼬이는 건 내가 썩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애꿎은 파리떼를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을 공부하세요. 하지만 가정이 불화가 있는 거예요. 부부